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탈 차량은 X740i DPE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인가요, 이게? 네,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입니다.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7인승 차량이고요. 삼천리 모터스 안양전시장에 문영석 매니저님과 함께 시승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차량 외관 디자인 먼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X5도 시승을 해봤고 시승기도 찍었고 X6도 찍었고 X7은 처음인데 좀 많이 다른 느낌 같아요. 저는 도로에서 이 차 그릴을 보면 이거에 치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워낙 또 높고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차 크기도 이게 5m 15잖아요. 그리고 차 폭 자체도 거의 2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특징들 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객님들이 많이 보시는 게 이제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M 스포츠를 많이 보시는데요. 일단 BMW는 확실히 M 스포츠가 이제 판매량이 높아요. 이 X7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매량이 거의 5대5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M 스포츠도 진짜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지만 맞아요.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도 아까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좀 웅장하다. 고급차 같다. 이런 느낌? 일단은 뭐 5 시리즈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크롬이 들어가는 게 이제 럭셔리인데 사실 조금 더 젊은 느낌을 좀 좋아하시거든요. 또 BMW니까. X7 같은 경우에 또 럭셔리 이제 대형 SUV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는 확실히 크롬이 들어가면 또 더 럭셔리해 보이는 효과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라는 게 다른 모델로 치면 이제 럭셔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칭이 좀 달라지면서 7 시리즈나 X7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라고 명칭을 하지 않고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라고 해서 짧게 DP라고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외관 디자인은 뭐 M 스포츠 패키지가 물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은 주겠지만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뭐 원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후한 느낌, 좀 더 럭셔리한 느낌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5대5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정통 SUV 중에서도 가장 또 하이엔드급이잖아요. 외부 디자인은 저는 딱 정통 SUV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아무리 잘 표현을 하려고 해도 표현이 안 돼서 실제로 딱 보면은 진짜 그냥 입이 우와 저거 뭐지? 뭐 차 모르는 사람들도 저거 왜 이렇게 크지? 되게 좋은 차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한 번에 딱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또 외장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장 디자인도 한번 나온 김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터페이스는 뭐 항상 그쵸? BMW는 비슷하고 가장 이제 신형 버전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요게 좀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딱 여기 우드? X5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드 색상으로 유광으로 들어갔고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전부 다 피아노 블랙으로 나와요. 유광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나 지문이나 이런 게 사실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이 우드가 제가 알기로는 320i 럭셔리 이렇게 X7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에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고객님들이 이런 우드 재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문이나 먼지가 좀 잘 안 보이고 또 럭셔리해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좀 화면에 보이시겠지만은 약간은 고급스러운 느낌. 바월슨 윈킨스? 바월스 앤 윌킨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크게 아웃라인이 변하는 건 아닌데 BMW가 한번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시그니처처럼 이제 딱 들어가는 느낌. 여기에도 크리스탈 기어 노브 다 들어가 있고 엔진 스타트 스탑도 기어 노브 바로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통 X5, X6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X5 같은 경우에는 X라인, M 스포츠에서 이 크리스탈 노브 기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도 있어요. M 스포츠만 이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고객님들 막 상담해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거 뭐 들어가는데 뭐 금액이 얼마나 비싸진다고, X라인도 똑같이 넣어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X7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M 스포츠 모두가 다 똑같이 크리스탈 노브 기어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제가 X5 X라인 시승을 했을 때 노브가 그 기본 노브 있잖아요. 검정 색깔. 눈에 익으니까 저는 이게 이쁘고 이렇게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갈려요. 이 BMW 실내 디자인이. 맨날 똑같다, 맨날 우려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너무 마음에 드는데 모든 차량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레이아웃이 나는 이제 외관 디자인이나 성능만 보면 되잖아요. 사고 싶은 차가 있다고 하면.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도 이게 메리노 가죽. 네, 맞습니다. 제가 X5 452 탔을 때 그때도 시트가 진짜 푹신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타본 차 중에 시트가 제일 푹신하다, 제일 부들부들하고 푹신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타고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푹신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 BMW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장 뭐 1 시리즈부터 이렇게 X7까지 오면서 시트 재질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센사텍 가죽, 그 위에가 이제 520i에 들어가는 뭐 다코타 천연 가죽, 그리고 그 위로는 버네스카 가죽. 버네스카가 이제 X5 452 타셨을 때 느껴보셨던 거고요. 530i라든지 7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제 나파 천연 가죽도 있고요. 그 위에가 이제 메리노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최상급이. 네, 가장 최상급이죠. 근데 사실 뭐 최상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차량 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BMW가 그런 것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X5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버네스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이고 굉장히 좋은 가죽인 거는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내구성에서 굉장히 좋아요. 센사텍 인조 가죽, 그리고 다코타 천연 가죽, 버네스카 가죽이 굉장히 조금 탄탄한 느낌도 나고요. 차박을 하시는 분들, 캠핑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X5의 그런 가죽 시트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런 X7 같은 경우에 당연히 또 차박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긴 하시지만 또 럭셔리 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럭셔리 플래그십에 맞게 최고급 가죽으로 좀 메리노 가죽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뭐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높은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또 장단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뭐 지금 제 촉감을 실제로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만져보면 버네스카라든지 다른 가죽들도 진짜 좋아요. 이런 촉감도 좋고 만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딴 거 보면은. 이 차량이 40i 엔진이고 340마력 6기통. 크가 얼마였죠 이게? 한 40 토크 정도 나옵니다. 45.9인가 46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동안에 저는 항상 6기통 3000cc 엔진을 시승을 했잖아요. 네. X5 빼고는. 근데 너무 잘 만든 엔진 같아요 이거는. 너무 이 회전 질감, 이게 직렬 6기통이다 보니까 네. 너무 부드럽게 엔진이 돌아가고, 그리고 340마력이라는 이 성능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물론 뭐 이걸 가지고 그런 트랙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그냥 이렇게 출퇴근에 타고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가신다든지 고속도로에서나 국도에서나 도심에서나 부족함이 없잖아요. 네. 이것도 제로백이 5초대 맞죠? 그러면 한 그러니까 6.1초 정도. 6.1초. 네. 차가 약간 더 무거우니까. 네. 그런 또 그런 건 있겠네요. 공차 중량에 따라서 엄청 무겁죠. 2톤이 넘어가니까. 근데 이것도 2톤이 넘어가는 차를 6초 만에 100km까지 올린다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솔직히 보면은 가속감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따가 뭐 쭉 뻗은 길이 나오면 한번 밟아보겠지만은 가속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번 하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달려다니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PM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변속을 하네요. 네. 아, 진짜 너무 부드럽다. 뭐 4기통 이런 가솔린 엔진들 타다가 진짜 6기통을 한번 밟아 보시면은 불편한 느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네.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엔진의 그 회전이 느껴질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딱 밟았을 때도 한 타이밍 정도는 늦게 이제 치고 나가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빠릿빠릿하게, 성능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다만 이거 M50i 들어오죠. 이제 M50i랑 고민하시는 분들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40i를 사시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M50i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의견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좀 상담을 해보니까 제 고객님께서 계약을 저한테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BMW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제 점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넘어가고 하는데 이 BMW의 M50i 엔진을 거의 마지막으로 느껴볼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딱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영업 직원이긴 하지만 저보다도 더 차를 잘 아시는 분이 당연히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정보들을 이제 고객님을 통해서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맞아요. M50i 엔진을 또 느낄 수
수 있는 시대가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당연히 고성능에 이제 이런 고출력 배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좀 M50i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M50i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출고 대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해요. 이제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또 가까운 전시장이나 아니면 또 저한테도 문의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0i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저희가 뭐 SUV는 좀 힘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디젤 모델을 좀 많이 구매를 하셨지만 지금은 환경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가솔린으로 넘어가는 시대고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가솔린은 사실 40i는 X7에서는 가장 기본 모델이 40i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출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젤을 오래 타는 것보다는 가솔린을 조금 더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 40i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죠. 디젤이랑 가솔린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40i 8기통의 4400cc 엔진을 리얼타임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M50i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근데 요새 BMW가 마이너스 옵션, 그러니까 뭐 P-1, P-2 이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X5를 알아보시는 분들 혹은 X6 뭐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에어서스가 큰 이슈거든요. 빠지다 보니까 맞아요. M서스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 차량 지금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에어서스에 꽂힌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일단 서로 좀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틀린 말인 것 같고요. 둘 다 좋은 서스펜션은 맞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약간 좀 둥둥 떠다니는 느낌, 맞아요. 이런 부분도 좋고 하지만 SUV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이런 요철을 지날 때나 이 요철보다는 방지턱을 지날 때 이럴 때 조금 더 요인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좀 멀미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런 그냥 일반 도로 다닐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요철 지날 때 느낌도 크게 안 나고 막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M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M 스포츠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조금 달라요. M 어댑티브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M 스포츠 서스펜션보다 더 좋은 사양이에요. 일반적인 세단에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인 서스펜션보다 한 1cm 정도가 다운이 돼서 하드한 느낌을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이고요. M 어댑티브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이제 서스펜션 감세 조절을 해줘요. 그냥 컴포트냐 스포츠냐에 따라서 똑같은 서스펜션이 아니고요. 스포츠를 놓았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는 한 2cm 정도가 다운이 되면서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서스펜션인데 어댑티브는 감세 조절로 잡아버려요. 조금 더 하드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스포츠 모드에서 달릴 때, 컴포트에서 달릴 때 느낌 자체가 달라요. 서스펜션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의 최대 단점은 에어서스가 터졌을 때 수리비. 네, 수리비,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그렇게까지는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특성을 그냥 말씀 네, 지금 그냥 해주신다고 특성이에요.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고객님을 상담할 때 그리고 항상 블라인드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성향에 맞춰서 맞아요. 구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또 시승을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이제 이런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시승차를 전부 다 구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고객님들이 한번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X5에서 그런 에어서스가 빠진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때려 죽여도 에어서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들은 약간의 돈을 좀 더 주더라도 X7 그냥 편안하게 네.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X5 탈 때 지인의 매형 차량이었는데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차가 X5도 작은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내가 생각보다는 작다 이거예요. X7을 살 걸. 어차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근데 분명히 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월 납입금이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왕에 살 거 좀 큰 걸 살 걸 그랬나, 편안한 걸 살 걸 그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분들은 나는 진짜 에어서스가 없으면은 차를 타기가 싫다, 그런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는 아직 뭐 빠진다는 얘기 없죠. 지금 빠져서 나오는 게 있는데 에어서스는 아니고요. 무선 충전 기능. 그 대신 무선 충전이 빠지면 수납 공간이 또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했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잘 걸러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핸들링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항상 무슨 차를 타든
BMW는 믿고 돌리는 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고속에서 이런 지금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차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원심력 때문에. 그런 느낌이 싫잖아요.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차가 계속 밖으로 나갈 것 같고. 그때 다시 핸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감았을 때 그걸 이겨내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BMW는. 지금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그런 느낌이 계속 들죠. 지금 빨리 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앞차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한 40km, 뭐 50km 정도로 이렇게 돌고 있지만 출력을 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차에 불안감이 없으니까. BMW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옵션 중에 이제 퍼포먼스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우회전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 바깥쪽으로 계속 몸이 쏠리잖아요. 그러면 퍼포먼스 컨트롤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쪽 바퀴,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 때 오른쪽 바퀴에 구동을 안 줘요. 아, 딱 잡고 이렇게 네, 볼 수 있게. 네,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제 관여를 하면서 약간 DSC, 네, 약간 그런 전자 제어 장치가 있어요. 안쪽 바퀴의 구동을 좀 죽이면서 스무스하게 돌 수 있게끔 하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UV가 이제 전고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쏠리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옵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DSC나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기능들이 정말로 실제 운전할 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한 옵션들 때문에 BMW를 타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약간 60. 아, 진짜 안정적이다. 아, 진짜 겁이 안 돼. 제가 겁이 많거든요. 겁이 안 나요. 왜냐면 핸들을 감는 대로 차가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주니까. 지금도 와,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움직여요. 저희는 지금 이런 거를 안전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살짝만. 중간에 요철 걸려도 차가 막 놀거나 하진 않네요. 더 이상은 무서워서 못 밟겠고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돌아 나가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상당한 안정감을 주는 그런 핸들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여성분들이 운전하시더라도 이거는 무서워 이런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컴포트 모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핸들이 생각보다 가벼워요. 막 옛날 그 국산차처럼 이게 핸들이 놀면서 가벼운 게 아니라 타각을 줄 때 정확한 타각을 딱 주고, 하지만 다시 이렇게 돌리는데도 부담스럽지 않게 가벼운 느낌을 준다. 차가 2톤이 넘는다고 해서 핸들까지 돌리기 어려운 건 아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것도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좀 더 무겁게. 지금은 컴포트라서 가볍긴 하지만 좀 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시게 되면 핸들도 더 무겁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구름 위를 떠간다는 말을 잘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량들을 타면 구름 위를 떠간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께서.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혹은 요철이 있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출렁출렁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느끼다 보니까 아까 매니저님이 하신 말씀도 알겠어요. 멀미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 저는 그래도 아직은 스포티한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면 진짜 좋은 서스펜션이다. 방지턱 한번 넘어볼게요. 지금 46km, 45km. 그냥 한 번 튀었다 내리고 한 번씩 하고 끝. 이 정도 속도로 넘어도. 원래 방지턱 뭐 20-30km로 넘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약간은 좀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잔떨림이 없네요. 이렇게 리바운드 됐을 때 막 출렁출렁 이런 건 또 없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한 30으로 이렇게 넘어보면, 야, 높낮이만 살짝 느껴지는, 살짝, 그것도 다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살짝 느껴지는. 분명히 약간 높이가 있는 방지턱을 넘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가속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번 하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달려다니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프리미엄이라서 그런지 속도 대비 속도감이 안 느껴지는 게 그렇죠. 단점이네.
이거는 속도계 안 보면 좀 많이 밟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속도감이 너무 안정감 있게 120, 130 밟아도 사실 그냥 80km 달리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션 자체가 진짜 무슨 학습을 한 미션처럼 브레이크 밟으면 또 바로 다운시프트 해주면서 맞아요. 딱 달릴 또 준비를 또 하고 있고 가속을 이렇게 할 때도 바로 RPM 지금 올라가는 게 끝까지 밀어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변속할 때 한번 이렇게 탁 튕겨주는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속하는 이 맛도 더 있고 왜냐면 또 컴포트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면서 또 스포츠에서 이렇게 풀악셀 같이 밟았을 때는 조금 더 튀겨주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스포츠 성향이 있어서 또 BMW 좋아하시죠, 그런 거. 감속 마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수동으로 바꾸셔도 진짜 빠르다 이게. 아니 이 응답성이 이걸 누르고 떼기 전에 이미 뭐 바뀌어 있네요. 원래 아실 거잖아요. 뭐 차 좋아하시니까 느린 차들 진짜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디지털로만 표시를 해주지 체감하는 거는 뭐 한두 타이밍 늦게 이렇게 해주는 차들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계기판에서 변경되는 그 즉시 몸으로 또 체감이 되는.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서 컴포트로 가속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속이죠. 지금 뭐 60 이것도 한 타이밍 정도 늦게 출발을 하고 스포츠랑 컴포트랑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막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인승, 7인승 차박 요새 대한민국의 90%의 취미가 차박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차박을 염려하시면 7인승 사야 되죠. 네,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좀 일단은 그 6인승은 2열 시트가 이제 독립 시트다 보니까 아예 접히지가 않아요. 완전히 안 접히니까 7인승은 이제 완전히 접히면 차박하시기도 편하고 짐 실기도 훨씬 더 많이 실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6인승 영상을 보고 7인승을 직접 와서 보니까 이건 차박하려면 7인승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6인승은 다 폴딩을 해도 중간에 2열, 3열이 한 30cm 이상 뜯어만요 이게 공간이. 거기를 매트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막아줘야 딱 누울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박하실 분들은 7인승을 보시는 게 확실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차박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차량 앞에 포피, 뒤에 원피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한번 밟아 볼게요. 지금 감속을 좀 빡세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밟은 거 아니고 압이 딱 느껴진다 할 때 멈춘 거거든요. 그동안 5 시리즈 매니저님이랑 시승도 했었고 X6 시승도 했었고 그때마다 브레이크 진짜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내가 세울 수 있는 곳에 갖다 꽂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차가 무겁다 그래서 밀린다거나 불안하게 이렇게 털리면서 제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딱 안정적으로 일자로 딱 잡아주면서 그렇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게 지금 터널이라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게 또 들어오네요. 직접광이긴 하지만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지만 저희도 바울샘 여기 여기에 또 들어오는구나. 위아래가지고 되게 이쁘다. 이거 탑재된 차량을 처음 타봐가지고 진짜 이쁘다. 이 차량을 계약을 하면 대략 대기를 얼마 정도 알고 계시면 될까요? 또 시청자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딜러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 뭐 기준으로는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는 한 2, 3개월 정도인데 예상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뭐 색상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인기 색상도 있고 많이 안 찾으시는 색상도 있기는 하지만 M 스포츠 기준으로는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물량도 들어오고 대기 순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한 2, 3개월 인기 색상은 5개월 이상 정도 예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할인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지금 명함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영업 노하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편하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냥 편하게 연락 주셔도 워낙에 친절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문의를 한번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이 판매된다고 해서 제가 뭐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의를 해주시면 그리고 출고까지 하시면 조금 더 좀 챙겨드려라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 제가 뭐 차량에 수수료를 먹고 이런 게 아니니까 믿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을
추천해 주실 만한 분들, 어느 분들은 한번 좀 보셔라. 일단은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럭셔리카기는 하지만, 그리고 7인승의 이제 다자녀 혜택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7인승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대형 SUV이기 때문에 또 BMW의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고 딱 봤을 때 돼지코가 커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커지면서 판매량도 굉장히 높아진 거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지만 BMW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럭셔리카를 조금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X5가 조금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까 전에 저희가 또 뒷자리에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X5보다는 굉장히 커서 거주성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한번 앉아보죠. 뒤에 앉아보고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유롭게 우리가 1열을 이렇게 앉아서 그대로 뒤로 온 거예요. 그죠? 매니저님 키가 180 몇이? 딱 180. 아, 부럽습니다. 하여튼 180인데 여기 지금 주먹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다리가 또 더 짧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말 안 치고 노트북 하나 들어갈걸요? 저는 노트북 하나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공간 거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엄청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고, 여기 뒤에 또 모니터 큼지막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터치도 다 됩니다. 헤드셋이 다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뒤에 이제 자녀분들 유튜브 같은 걸 보신다고 하시면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헤드셋을 끼면 개별적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쪽하고 네. 이쪽 이렇게 따로? 네. 어, 따로 다 굉장히 보실 수 좋네. 있어요. 이게 럭셔리카의 하나의 또 시그니처잖아요. 이런 것들도 뒤에 딱 가셔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확인을 또 하실 수도 있고, 썬블라인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동으로 딱 올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좋은 게 엑스드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이 턱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거는 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올리고 계셔도 상당히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B필러 부근에도 토출구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되게 시원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바울센 윌킨스 들어가면서 XCF는 여기에 또 스피커가 다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양쪽에. 불은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네. 불은 안 들어올 거고, 예, 이쪽에도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음질을 좀 또 들으실 수가 있죠. 트렁크 한번 가볼게요. 자, 트렁크 이렇게 여시면은 또 밑에도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에 또 앉으실 수가 있죠. 네, 240kg까지인가 아마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매니저님만 일단 이렇게 앉으셔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골프백 같은 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상태로 실어도 실릴 것 같고, 웬만한 짐은 편하게 다 넣으실 수 있고, 3열을 핀다고 하더라도 여기 컵홀더도 다 마련이 돼 있고, 이쪽에 썬루프가 또 따로 빠져 있고, 저기에 또 에어컨이 맞습니다. 따로, 그리고 폴딩은 다 전동으로 아까 네, 다 보니까 전동입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죠, 이런 거는. 2열과 3열을 한 번에 접을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다시 올리실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이제 나눠서도 이제 전부 다 접고 펴고를 다 하실 수 있어요. 6인승은 2열을 수동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죠. 공간 거주성에 있어서는 5m 15짜리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런 덮개는 아쉽게도 수동이에요. 네, 덮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껴서 이런 식으로 3열을 이제 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접었다 폈다도 하실 수 있고, 밑에 잠깐 보시면 공간이 있고, 이런 이제 롤러 방식으로도 전부 다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다가 이제 전부 다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 덮개를 빼서. 네, 그래서 3열을 이렇게 접어놓고 트렁크 공간을 많이 사용하실 때는 앞쪽에 껴놓고 롤러 방식을 똑같이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닫을 때는 이 위에 버튼 누르면서 닫으면 밑에까지 같이. 이거 고장난 줄 아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밑에 거 누르고 밑에밖에 안 닫힌다고. 여튼 그렇습니다. 이 X7 40i DP 차량 7인승에 대해서 오늘 뭐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또다시 명함을 띄워드리겠지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같이 문영석 매니저님께 문의를 하고 시승을 할 수 있다면 같이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혹은 뭐 궁금하신 차량 정보가 해결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중에 하나는 좀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